이번에는 매틀랩 내장 함수, 이게 사용자 정의 없어 상관없고요. 매틀랩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때까지 우리가 A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1, 2, 3, 4, 5, 6 이거는 다 하실 줄 아시니까. 근데 이 A를 다시 한 줄로 풀어볼 거예요. 이 수업 끝날 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내장 함수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이런 함수들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네, 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A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근데 여기에 쓰면 이제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제 M 파일을 한번 열어서 여기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 표시를 치면 이제 주석이라는 것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모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주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코드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 쓰냐 하면 말 그대로 메모를 하기 위해서죠. 이게 어떤 것을 할 거다, 혹은 이제 남들이랑 이 파일들을 뭐 교환하면서 서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뭐 혹은 말로만 뭐 이건 이런 파일이야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뭐 해당 위치에 이 코드는 뭐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싶다 하고 하면 이렇게 퍼센트를 붙여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여기 끝에다가도 퍼센트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A 뭐 만들기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걸 저장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M 파일도 뭐 저장을 해서 함수명을 M 파일 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변수랑 마찬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소문자 대문자 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 혹은 언더바 혹은 다시 영문자 소 대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파일 이름 생성하기 혹은 변수명 생성하기인데요. 지금 또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즈 펑션? 네, 감이 없네요. 그래서 실행을 시킬 때는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려졌구나. 클리어를 해서 작업 공간을 한번 지우고 이제 이 M 파일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볼 거는 먼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쉐이프네요. 리쉐이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행렬의 그런 생김새 형태를 바꿔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A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줄로 하고 싶다고 하면 리쉐이프 A, 그리고 A라는 게 첫 번째 A라는 것은 이거를 뜻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변환하고 싶은 행렬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행, 그리고 또 아니다, 행 12.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행 12로 나타내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지금 문자가 좀 이상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뭐 일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안 보이네요.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지금 1, 2, 3 했는데 1 곱하기 1에 12열을 입력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안 나오고 1, 4, 7, 10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이 reshape라는 함수는 먼저 a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 드릴 때 1, 4, 7, 10, 1, 4, 7, 10 이렇게 읽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서 a라는 것이 이제 1부터 10이 인덱스가 있다고 하면 a를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는 거죠. 70, 뭐 2, 5, 8, 11, 3, 6, 9, 12라는 곳에 a를 한번 마음속에 저장을 했다가 제가 원하는 1 곱하기 1행 12열로 이렇게 바꿔 준 겁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C라는 곳에 C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위 방향을 누르면 우리가 전에 쳤던 코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M 파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역에 없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C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 곱하기 4 그래야 12개가 되잖아요.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147 아까 이런 식으로 읽었잖아요. A라는 것을. 그래서 147을 또 그려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그릴 때도 이 세로로 그린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것을 3개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늘린 다음에 다음 줄, 또 다음 줄, 다음 줄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셰프는 이렇게 행렬을 변환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게 이제 풀립 UD 인데요. 이렇게 풀립 이렇게 여기도 메모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BC 했으니까 이제 D로 넘어가겠습니다. D 해서 풀립 UD 그리고 이거는 A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A라고 하는 게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A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D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이 위아래가 뒤집혀져서 이제 출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풀립UD라는 함수는 이걸 반으로 접어가지고 뒤집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UD가 업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아래 뭐 변환 치고요. 그럼 이번엔 E 해서 이번에는 풀립 LR 시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UD가 업다운이었으니까 LR은 레프트 라이트라는 것을 대충 그런 식으로 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감을 보시면 또 A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E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가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변동이 좌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우 반전, 좌우 반전, 반전.
이거는 상하 반전. 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전치 행렬이라는 건 있는데 이 전치 행렬은 아이고 A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A 작은 따옴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는 제 후배들 알려주면서 전체 행렬을 설명을 해줄 때는 그냥 줄 하나를 끄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줄 45도로 줄 하나 쫙 끄면 끄어서 바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바꿔서 4와 1을 바꿔라. 그리고 이제 3과 이렇게 바꾸고 얘랑 얘랑 바꾸고 그리고 얘랑 그리고 이 없는 위치를 바꾸면 바꿔서 10을 써보겠습니다. 1 2와 4를 바꿔야 되니까 2, 4 그리고 5는 그대로 있고 3, 7 3, 7 그리고 여기는 공란이잖아요. 그 공란과 10을 바꾸면 여기는 공란인데 땡 여기는 10 그리고 6, 8 자리 바꾸고 6, 8 그럼 또 여기 없고 그리고 11은 여기 이거 2로 9 있고 11 또 올라가고 그리고 12는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땡땡땡 이렇게 해서 이런 행렬을 이게 반전 45도 반전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행렬 이런 건 좀 말이 힘드니까 뭐 행렬 위치 변환? 위치 변경? 이렇게 전체 행렬 하겠습니다. 말이 힘드네요. 전체 행렬은 A, B, C, D, E, F는 A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랭스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 행렬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알고 싶냐면 이제 지금은 3x4가 바로 보이는데 4x3이 보이는데 이제 행렬의 크기가 커지면 켜짐에 따라 이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그럴 때 한 번에 사람 눈으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컴퓨터에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이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 써야겠다. A, B, C, D, E, F, G 사이즈 해서 A 실행 하면 지금 A가 이게 A가 어디 갔어? A 그리고 G A가 지금 4행 3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바로 받아오는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르게 쓰는 방법으로는 이제 대괄호를 입력해서 뭐 G1 뭐 G2는 사이즈 A 그러면 4와 3이 이게 각각 따로따로 G1과 G2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렬 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랭스가 남았는데요. A, B, G, A, H 네 H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랭스 A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 4와 3 중에 가장 큰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행이 크냐 열이 크냐를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한 줄짜리로 이루어진 뭐 벡터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한 번에 볼 때 이 랭스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행렬의 뭐 길이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고 헬프라는 것이 남았네요. 헬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이거 랭스라 뭐 이게 인수를 어떻게 규칙을 넣는 걸 제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헬프를 치게 되면 헬프 띄우고 랭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도움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문서 페이지 하면 뭐 웹사이트에서 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사이즈는 이렇게 입력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다. 이게 지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렇게 사이즈의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어떻게 1, 2, 3, 4, 5, 6, 7, 8, 9로 이쁘게 뽑아낼까 라는 것을 하고 싶었잖아요.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먼저 이 행렬의 그 형태를 변환하기 위해서 리쉐이프를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근데 리쉐이프는 읽을 때 1, 4, 70, 2, 5, 81, 3, 6, 9, 12 이런 식으로 읽어내니까 이게 바로 1행 12를 입력하게 된다고 하면 1, 4, 70, 2, 5, 81 해서 아까 그런 답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로 읽어줘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읽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읽되 1, 2, 3을 얘한테 이제 저장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한다고 하면 i는 바로 전치 행렬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바로 리쉐이프를 할 것 같습니다. j는 리쉐이프를 한 다음에 이제 이 i를 저장시켜 주면 되겠죠. i에 1행 12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했던 1, 2, 3, 4, 5, 6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리쉐이프는 이런 순서대로 읽어서 뿜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i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행렬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실무에서든지 뭐 혹은 학교 숙제를 하실 때라든지 이런 좀 행렬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